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도 쉽게 지나쳐온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길을 걷다가 아주 작은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을 일을 이제는 뼈가 부러지고 몇 달간 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어느 순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 도중에 멈춰 서야 했던 순간, 시장에 갔다가 장바구니를 조금 들었을 뿐인데 허리와 어깨가 감당하지 못하고 온몸이 주저앉고 싶었던 경험, 심지어 텔레비전 리모컨을 드는 사소한 동작조차 손목이 시큰거려 힘들었던 기억.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 경고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뼈는 속이 서서히 비어가며 면역력은 보이지 않게 무너집니다. 결국은 스스로 걷고 움직이던 자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일상의 기쁨, 삶의 품격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했지만 그 순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구나.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그리고 제가 찾아낸 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근육이 줄어드는 병입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이미 근감소증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균형을 지켜주고 내장을 보호하며 혈당을 조절하고 심지어 면역력까지 지탱해줍니다. 이 근육이 줄어들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쓰러지고, 쓰러짐은 곧바로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저는 제 지인 한 분을 떠올립니다. 늘 활발하고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는 근감소증.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진 줄만 알았는데 의사가 병이라고 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 여러분도 지금 바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째,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쓰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5번 연속 일어나 보십시오. 만약 어렵다면 근육이 이미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30초 동안 몇 번이나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지 세어보십시오. 보통 15번 이상이 정상 기준입니다. 그보다 적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평소 걷는 속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예전보다 현저히 느려졌다면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3가지입니다. 단백질, 운동, 꾸준함. 첫째, 단백질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단백질 1g 이상을 섭취해야 합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최소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두부, 달걀, 생선, 살코기, 두유가 좋은 공급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하나와 두유 한 잔을 챙깁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힘이 달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오르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근육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꼭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밴드 운동, 맨손 스쿼트, 가볍게 걷기, 심지어 집안일을 활용한 움직임도 훌륭합니다. 청소기를 밀고 걸레질을 하며 잠깐씩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자극을 받습니다. 저는 청소를 할 때 일부러 허리를 굽혔다 펴고 앉았다 일어나며 몸을 크게 움직입니다. 가사 노동도 운동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운동을 억지로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셋째,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에 10분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 올린 힘이 어느 순간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운동을 꾸준히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버스를 타고 2정거장만 걸어도 숨이 차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며 꽃도 보고 하늘도 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버팀목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근육을 다시 세우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적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이름은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그림자가 어느 날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듯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어느 날 불쑥 찾아와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컵을 들다가 손목이 부러지고 잠깐 넘어졌을 뿐인데 허리가 내려앉고 평범한 생활 속에서 널쩍 다리뼈가 부러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골절은 단순한 뼈의 부러짐이 아닙니다. 골절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고 서고 싶어도 설 수 없게 만듭니다. 삶의 품격, 존엄까지도 무너뜨립니다. 특히 여성에게 골다공증은 가혹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의 밀도는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이 이미 골다공증 환자입니다. 즉, 길을 가다 만나는 3명의 어머니 중 한 분은 보이지 않는 뼈의 위험 속에 계신 것입니다. 허리가 굽어지고 키가 줄어드는 변화를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뼈가 보내는 절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웃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밝고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집안에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 널쩍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받으셨지만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졌을 뿐인데 내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졌어. 여러분,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골다공증은 한순간에 우리의 일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65살 이상 여성, 70살 이상 남성은 반드시 검사를 권고받습니다. 검사를 통해 뼈의 상태를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우유 한 잔, 멸치 한 줌, 시금치 한 접시, 햇볕 20분이 뼈를 단단히 지켜줍니다. 먹는 것과 햇볕이라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체조는 뼈를 자극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운동은 근육뿐 아니라 뼈에도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넷째, 낙상을 예방하십시오. 집안에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을 치우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두십시오. 작은 대비 하나가 큰 재앙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낙상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치명적입니다. 골절 후 1년 안에 사망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약물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라 불리는 GLP-1 계열 약물입니다. 살이 빠진다는 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위장장애, 탈수, 저혈당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때 위험은 커집니다. 시니어 세대는 대부분 혈압약, 당뇨약, 혈액응고 억제제 등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심코 새로운 약을 더한다면 위험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저는 친척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혈압약을 드시면서 텔레비전에서 본 다이어트 약을 별 생각 없이 드셨습니다. 그 결과 탈수와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 빼려 했을 뿐인데 살이 아니라 내 건강을 잃을 뻔했어. 여러분, 약은 장난이 아닙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복용 중인 약을 모두 알려드리십시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낮에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잠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붙들고 텔레비전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면역력은 떨어지고 기억력은 흐려집니다. 치매, 우울증, 심혈관 질환, 이 모든 위험이 불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편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새벽 2시에 겨우 잠들고 아침 5시면 깹니다. 그 생활을 수년째 이어왔습니다. 기억력은 떨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조용한 음악으로 몸과 마음을 달래십시오. 낮에는 햇볕을 쬐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십시오. 수면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근감소증은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로 확인하고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정기적인 검사,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규칙적인 운동, 낙상 예방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약물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수면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다고 해서 꽃이 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에도 꽃은 피고 눈 속에서도 싹은 자랍니다. 70살에도 80살에도 우리는 여전히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가까운 병원에 예약을 잡으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단백질을 챙기시고 오늘 밤에는 휴대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가며 함께 웃고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실천이 10만 명, 아니 100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